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일물일권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물일권지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 페이지요. 강의 노트 페이지 68. 강의 노트 페이지 68페이지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 똑같아요. 문제집은 뭐냐면 124. 아직 이 앞에 부분은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까지는 전체적인 민법이 있죠. 물권법의 전체적인 것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조금 애매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물권적 청구권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보면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하죠. 보면 일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죠. 물은 물건이니까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요. 하나의 권리, 일권은 물권이 있다. 즉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재산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산에는 소유권 한계가 있죠.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의 경우는 순위를 달려면 순위를 달려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다면 이게 이제 시험이 나오죠.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뭐라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요. 이것을 뭐란다? 용인권이죠. 그러니까 뭐라 나오냐? 토지의 일부에 용인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건물의 일부에는요,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 아파트 있죠?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과 전세권을 합해서 뭐라 한다? 용인 물권이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용인 물권을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데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요, 우리가 그러면 토지의 일부는 분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느냐? 분필하기 전이라도 말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분필이란 말을 딱 보면 이런 것이죠. 토지가 이게 한 개잖아요. 이게 토지가 한 개인데요. 이 토지 이만큼만 전세를 주고 싶어. 그런데 이만큼은 분필하죠. 분필하게 되면요, 토지가, 이 토지는요,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이것도 한 개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별개의 부동산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분필 전이라도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유하고 등기인데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죠?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점유는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점유는 할 수 있죠. 우리 봐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그리고 일부를 점유 취득시하고 나중에 토지를 분할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공동소유라고 돼 있죠. 그럼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 그러면 토지는 하나인데요. 소유자가 마치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유권이 몇 개이다? 한 개이다 이 말이죠. 왜요? 공유라는 것은 지분을 무조건 다 더해.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다? 3분의 2, 3분의 1이죠. 그럼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1. 우리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다? 정하는 거죠. 정해. 뭐로 정해?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하죠. 정하는 것은 뭐다?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임의로 뭐를 못한다? 창설을 못해. 임의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물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 규정이다. 규정이라는 뭐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강제로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류를 정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하니까 다른 것은 법으로, 다른 것은 합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종류 강제, 내용 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용도 법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종류, 다른 내용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종류가 법에 없는데 이것을 위반하죠? 자기네들 멋대로 만들었다? 그럼 뭐가 된다? 전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부 무효, 전부. 내용이죠, 내용. 내용은요, 내용을 자기 멋대로 만든다? 그럼 이것을 위반한다. 그럼 뭐가 된다? 일부 무효의 법리죠. 그럼 일부 무효의 법리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니까 결국 내용을 위반해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판례가 뭐라 했다?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용익권능, 용익,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용익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소유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익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없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의 양은 이때 법률의 양은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뭐가 있다? 헌법이 있죠. 헌법은 국민 투표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법률이 있죠. 법률은 뭐다?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명령이 있죠. 명령은 행정각부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있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규칙이 있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죠. 여기. 그래서 명령이나 조례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헌법상 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형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일정한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법 또는 법률로만 되어 있어야 돼, 뒤에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뒤에가 맨 끝에가 법 또는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수식어가 없으면 그냥 법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다? 수식어가 있다 이 말이죠. 뭐라고요? 뭐뭐에 관한 이 말이 있으면 법률이라고 쓰는 거예요. 말을 했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그럼 법이라고 그래? 법률이라고 그래? 법률. 민사소송은 관한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민사소송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법이나 법률이라고 하는 용어로만 되어 있는 것, 그것만으로 무조건 물권을 정한다. 그것을 형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습법은 문자가 없는 법이죠. 문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문자는 없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회 구성원들이 언제 법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우리 대법원 있죠?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해. 그것은 법으로 봅시다. 대표적인 게 뭐죠? 이러면 종중원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판례가 뭐라 하냐면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이다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종족 집단이다. 이걸 종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중원은 성년이 되면 남자는 종중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판례가 바뀌었죠. 성년 남자뿐만 아니라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 된다 이렇게. 그런데 종중이라든가 종중원의 자격 같은 것은 법에는 없단 말이죠. 법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종중도 있고 종중도 인정하고 종중원의 자격도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이 그것을 판례를 바꿨어. 변경을 했어. 그래서 성년 남자만 종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년의 여자도 뭐로 본다? 종중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종중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법적 확신이란 거죠. 그 다음에 정당성, 합리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법은 누구죠? 법은 누가 하는 거냐? 법관이 알죠. 그래서 법은요, 법관이 뭘 한다?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죠. 만약에 법관이 만약에 관습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관습에 대해서. 법관이 관습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 원칙은 법관이. 만약에 모르면은 누가요? 당사자가 입증을 해. 우리 시험에 딱 10회 동안 한 번 나왔어. 그런데 관습이 아니고 사실인 관습. 이거 들어봤죠? 사실인 관습. 어디에 나오냐? 왜냐면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목사, 임신. 목적, 사실인 관습, 목사할 때 사. 알죠? 이 사실인 관습은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법이 아니라고요. 법이 아니니까 첫 번째 일정한 관행은 존재하죠. 관습이니까. 그런데요, 법적 확신이 있어 없어? 없죠.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요.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당사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경험칙이다. 경험칙이라는 것은 경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경험 법칙을 줄여서 경험칙이라고 그래. 이런 경험 법칙이 뭐예요? 경험 법칙.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위에서 밑으로. 그것을 경험칙, 경험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험 법칙일 때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우리 시험에 뭐가 나냐면 사실행 관습은 오로지 당사자만 입증을 한다. OX, X란 말이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그것이 뭐가 됐을 때 경험 법칙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실행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정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인정되지 않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네 가지. 첫 번째보다 원청권이다. 그러면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 있죠? 사도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 통행권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공원을 이용한다. 공원 이용권. 그 다음에 미등기죠?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거. 내가 매수를 했는데 등기 안 했어. 100번, 1000번 내가요, 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물권법, 간섭법상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개 암기해. 첫 번째 원청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 네 가지는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온천수 있죠, 온천수.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것을 여러분요,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요, 강의 노트는요, 70페이지. 강의 노트는 70페이지고요. 강의 노트는요. 뭘 하고 싶은데 뭐 근질근질 하나 봐요. 알겠죠?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한다고 해야 안 쓰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니 뭐 바꿀 수 있죠. 뭐 바꿀 수 있는데 하려면 계속 하든지 그렇잖아요. 쉬었다 보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자, 우선적 효력이 되죠. 우선적 효력이 되죠. 자, 우선적 효력이 뭐냐?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애들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유 권능이 있죠. 점유 권능이 있고,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고요. 여기서 처분하는 권능,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봐요. 여기 뭐가 있냐면 점유만 하는 것 중에서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의물권은 뭐가 있다? 용의물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처분권은 뭐가 있다?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한물권이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완전하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당권은요. 세 가지 중에서 처분만 하고 유치권은 세 가지 중에서 뭐만 한다? 점유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만 가지고 있어요? 일부. 그래서 그것을 제한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제한물권은 뭐다? 여기서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갑의 건데요. 그럼 3층짜리 건물 전부를 다 누가 사용하는 거죠? 갑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갑이요. 그런데 만약에 1층 있죠? 1층. 1층을 만약에 전세를 줬다. 전세를 딱 주면 어떻게 돼요? 갑은 2층하고 3층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을한테 전세를 주다 보니까 소유권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좁혀졌어요? 좁혀졌죠?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그러면 갑이 만약에 을한테요 1층을 전세를 줬다. 그러면 이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갑이다, 을이다? 을이 누구죠? 전세권자죠?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전세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 우리는 봤을 때 소유자하고 제한물권이 우선하면 누가 우선한다? 그러면 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고 그래요. 암기해가지고. 그럼 소유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소유권자하고 집주인하고 전세권자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이렇게 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전세권이 뭐다? 제한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소유권과 전세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전세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죠. 전세권과 저당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누가 먼저 등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 등겠으면 저당권이 우선하고
전세권이 먼저 등기했으면 뭐가 우선해? 전세권이 우선해. 그래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 볼까요? 우리가 이제 물권하고 채권이 있죠. 이렇게 물권하고 채권을 보면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고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계죠.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관계죠. 그러니까요, 이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대물권이죠. 대물권이다. 물건에 대한 거다. 물건. 그러면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고 물권은 뭐다?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하죠? 대세권이고 물권은 뭐다? 절대권이죠. 절대권. 절대적으로 이 말이죠. 그런데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만 주장하죠. 그것도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대인권이다. 사람에 대한 것이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죠. 원래 채권은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그건 뭐다? 그래서 대세는 세상 모든 사람한테인데 대세권이라는 건 절대권 똑같죠? 이것은 뭐다? 상대권이다.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죠?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을에게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을에게만. 그것을 대인권, 상대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집이 경매가 되죠? 갑의 집이 경매되면 여기서 경매대금, 매각대금이 나오죠? 이 매각대금을 배당을 해. 매각대금을 배당 순서로 보면 배당 순서, 매각대금이요.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냐? 71페이지 나오죠? 매각대금의 배당 순서. 알겠죠? 뭐 첫 번째 뭐가 나와? 저당권 실행비용.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제3취득자의 비용사안청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온다? 당해세.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우선 변제권이 나오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요, 서울시에서는요, 1억 원 중에서 얼마까지? 3,400까지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경매되면서 제일 먼저 얼마를 보호받는다? 3,400을 보호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거기를 잠깐 정리를 해. 주택임대차라고 돼 있죠? 주택임대차 보면 네 번째 보면 기타라고 돼 있어요? 기타에 보면 뭐라고 하죠? 4,500에 1,500이 돼 있죠? 거기로 바꿔 4,500을 5,000으로 바꿔 5,000. 그 다음에 1,500을 얼마로 바꾼다? 1,700으로 바꿔. 1,700 이렇게 1,700 바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상가는 보지 마. 상가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되어 있나? 임금? 주택임대차고 임금이요. 임금은 3년분의 퇴직금하고요. 3개월의 임금하고. 그래서 3개월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은 제일 먼저 또 빼죠. 만약에 공장이 부도가 나죠? 그 공장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근로자한테 제일 먼저 3개월분의 임금을 보장을 해줘. 3년간 뭘 보장해줘? 퇴직금을 보장을 해. 제일 먼저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봐봐, 이런 우선변제 봐봐. 우선변제 보면 뭐라 나왔죠? 여기 우선변제 뭐라 나왔어? 저당권 나왔죠? 그럼 근저당권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전세권 나왔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것을 물권이라고 그래. 물권. 여러분 임금이라든가 주택임대차를 뭐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고 그래? 채권이라고 그래. 원래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지만 여기는 예외적으로 뭐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한다. 채권.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시험에 여러분요 페이지요 문제집 124페이지를 봐봐. 문제집 124. 여러분 문제 124페이지 봤어요? 자, 124페이지 보면 권리의 순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1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몇 개가? 저당권 몇 개가? 2개 이상 줄 것이고 그래서 1번 점 찍고 2번 이렇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 상관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1번 2번보다 우선한다. 2번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한 지상권이죠. 저당권 줄 것이고 1순위 지상권 줄 것이고 2순위 지상권은 2순위 저당권의 실행 줄고 거기다가 뭐라 쓰냐? 경매라고 써.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모두가 소멸했어. 거기다가 저당권 이하는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가 소멸한다는 말은 저당권이 1번이고 지상권이 2번이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소멸하니까요. 저당권부터 다 뭐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3번은요. 가등기 된 권리를 우리 아직 안 배웠어. 나중에 본등기 하죠? 본등기 하면 줄고, 본등기 하면 써. 거기다가 1번 순위는, 순수할 때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을 해. 소급.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소급. 순위는 가등기시 소급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은 그냥 써놓으면 돼.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아직 우리 안 배웠단 말이죠. 자,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4번하고 5번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알겠죠? 4번 봐, 뭐라 놨죠?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이죠? 그러면 일정 부분 줄거 봐. 4번의 일정 부분, 그것을 3년 퇴직금 3월 임금 이 말이죠. 3년 퇴직금 3개월의 임금은요, 선순위 저당권보다 뭘 한다? 우선.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거기 줄거 봐. 그것을 이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조대금자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죠. 여러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봐봐. 보증금은 두 개가 있다고.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여기 뭐를 할 수 있냐?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두 가지가 있다고. 알겠죠?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두 가지가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그런데 최우선 변제를 반환받을 때는 뭐가 있으면 돼요? 대항 요건이면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대항 요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일 먼저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 뭐가 있어야 돼? 소액이 돼야 돼, 소액. 그런데 우선 변제를 하려면 우선 변제. 만약에 서울에서 1억 원이 넘는다? 그럼 어떡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밑도 끝도 없이 뭐만 지금 얘기했어? 뭐만? 대항 요건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대항 요건만 한 것이 저당권보다 언제나 우선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 중요해? 소액 임차인이 돼야 돼. 지금 그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죠. 알겠죠? 대항 요건이 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소액이 돼야 돼. 소액 임차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소액.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73. 강의 노트는 73페이지고 그 다음에 문제집 있죠? 그럼 문제집은요 125페이지예요. 125. 문제 125. 그 다음에 기본서는 아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208페이지. 기본서는 208페이지. 강의 노트는 몇 페이지? 73페이지. 거기 보면 약간 복잡하게 쓰여 있죠. 이런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복잡하게 보면 안 되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물권법을 알았을 때 그 전체 표를 보는 것이고 지금은 이걸 봐. 지금은 뭘 보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있죠. 토지에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여기다가 남의 땅에다가요 무단으로 건축을 해. 불법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야?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 누구?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 우리가 아무리 불법으로 건축해도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이거 누구 거다? 을의 거죠? 그러니까 을에게요. 갑이 을에게요. 그 집에서 나가.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퇴거하라고 못해요. 누구 집이니까? 자기 집에 자기 잠정하고 있는데 뭘 누가 나가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의뢰한 사람한테 아무튼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건물을 뭐를 청구한다? 철거 청구하고 그 다음에 대지에 뭐를 청구한다? 땅을 인도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냐? 철거 청구는 땅을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돼. 그런데 의뢰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자이지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적었던 건물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 했나?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뭐다? 대지. 대지 점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예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뭐가 된다? 점유자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가 돼. 아시겠죠?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건물 소유자죠. 이 사람이요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죠? 불법 건물이죠. 그러니까 대지도 무슨 점유한다? 불법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가 지금 토지를 지금 뭐로 받고 있어? 침해를 받고 있죠.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침해를 받는 사람이 침해한 사람한테 침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본단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은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물권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권이 침해를 당하죠? 침해를 당하면 물권은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침해를 당하면 독점적 지배권이 침해를 당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됐죠? 그럼 여기는 점유권이 침해당한 경우 있고 본권이 침해당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점유권이 침해당하면 이것을 뭐란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점유의 해수 또는 보유 또는 보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해수는 반환 청구권이고 보유는 방해 제거 청구고 보전은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누군가가 내 지금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서 훔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반환 청구라고 하고요. 누군가가 내 물건을 가지고 있어. 내 건데요. 그럼 내가 왜 너 남의 물건 가지고 있어? 빨리 손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손떼라. 그것을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이걸요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주변을 돌면서 훔쳐갈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왜 남의 물건 앞에서 서성거려? 물어봐야 되겠죠? 그걸 뭐란다? 방해 예방이라고 예방.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의 청구권은 누군가가 훔쳐서 갔다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누군가가 지금 현재 내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 그럼 손을 떼나게 해야 되겠죠? 원래 뭐란다? 방해 제거. 누군가가요 내 물건 주변을 돌고 있어. 훔쳐갈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방해 예방이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세 가지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요 본권이 있죠? 본권은 제일 먼저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고 여기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요 점유하지 않는 것이 두 개 있어요. 점유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점유하지 않는 것. 여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해. 지역권과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점유를 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요.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지금 됐죠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또 보면 우리는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법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지역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 있죠? 유치권하고 질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없다 이 말은 법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 유치권 있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가 중요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 즉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는요, 지역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 나머지는 다 뭐란다? 나머지는 다 점유를 해. 그럼 봐봐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란다? 또 뭐를 해? 점유를 해. 점유한 것은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그럼 유치권 봐봐.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단 말이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 알겠죠? 그런데 뭐는 있다는 거다? 유치권 자체에 기한 건 없는데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물권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를 보는 것이냐? 이제 물권의 청구권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물권의 청구권은요, 현재요.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현재 뭘 하고 있는?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요? 말을 봐봐. 점유자에게 청구해. 점유자에게. 이때의 점유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누구? 간접 점유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보조자는 안 돼. 이러면 점유보조자가 누구죠? 알바, 파출부를 얘기하죠? 알바나 파출부를 얘기해. 그러면 알바나 파출부 할 때는 거기서 반환 청구를 행사하지 못해요. 알겠죠? 누구한테 행사한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자에게. 우리가 간접 점유자에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냐?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침해하고 있는 현재. 그래 현재니까 뭐죠? 현재니까 종전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전 소유자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현재니까 불법 건축했어. 불법 건축했는데 매도한 경우 불법 건축했는데 이 사람이 매도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현재 점유자가 아니야. 현재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손해배상이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 여기 손해배상이 이렇게 됐죠? 얘는 귀책사유를 뭘 한다? 불문. 귀책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런데 여기는요,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갑의 땅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러니까 을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겠죠? 있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이 집을 이렇게 정한테 팔았어. 정한테 팔아먹었어. 그런데 정한테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 정 때문에 토지가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정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 때문에.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은 잘못이 있어 없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이 없으니까 갑은 정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을한테 청구해야지.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이 사람 잘못 없죠?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이요, 등기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등기를 가져오면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불법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의 건물 소유자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뭐다?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적법으로 불법으로. 왜냐면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잘못 없어도 이 사람한테요, 갑은 정한테요,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잘못 없어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왜 있냐? 왜 있다?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즉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단 말이죠.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죠?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못은 없어도.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미등기일 때 미등기, 우리가 등기가 돼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얘기하죠. 즉 을하고 정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정. 왜? 매매계약하고 잔금 다 주고 물건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은요 미등기여도 정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미등기란 말은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법률상 을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정이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 정에게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데 정이 만약에 미등기다? 그러면 정한테 청구할 수 있고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게도 철거를 청구하고 하지만 손해배상은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을에게만 청구한다. 왜요? 정은 잘못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을이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차인 월세를 줬다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가 아니까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차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고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돼? 을에게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나가야지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은 을하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 을을 갑이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라고 청구하고 그 다음에 철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한다? 점유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점유한 사람이다?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대지 위에요. 여기 A요. A가 을이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을이 이것을요 A한테 처분해요.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도 갑이요 B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B가 A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갑이 A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뭘 한다? 갑을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다. 종전 소유자가 됐죠. 종전. 그러니까 뭘 한다? 철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무단으로 건물은 누가 지었죠? 을이죠. 근데 을이 지금 A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면 을은 현재 불법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현재의 불법 점유자는 누구다? A죠. A. 그래서 A한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권의 조건은 누구한테? 현재 불리한 침해를 받은 누가? 소유자가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하죠. 우리가 물권의 청구는 물권에는 있지만 어디는 없다 했죠? 유치권은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은 없다. 어디만 있다? 유치권 빼고 나머지 있다. 그런데 채권이죠. 채권은 원래 물권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지만 등기된 임차권은요. 등기가 된 임차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등기가 된 경우는. 알겠죠? 등기가 된 임차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원래 채권은 있다 없다? 없지만 등기된 임차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이런 말이죠. 자, 어디 보냐면 여러분요 125페이지요. 104번 봐봐. 125페이지 104번. 104번 봤어요? 자, 104번 보면 을은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 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의 약정 없이 병에게 임대 줄고 기간의 약정 없이 병에게 임대. 이러죠. 우리가 이제 이것은 또 뭐까지 해야 되냐? 임대차에서는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고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한다. 임대인이 그럴 때는요. 부동산의 경우는 몇 개월 있어야 되냐? 6개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몇 개월이냐? 1개월. 아직 우리는 안 배웠단 말이죠. 안 배웠어. 근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1번 봐봐. 1번 건물은 토지의 부합 OX, X. 이러면요. 우리 아까 뭐라 했죠? 부동산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부동산 모두 몇 가지가 있어? 토지가 있고. 그럼 토지 위에 뭐가 있어? 토지 위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 임목이죠. 나무가 심어져 있죠. 명인 방법이 있죠. 명인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 토지죠. 토지 있고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나요?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별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요.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죠. 건물에다 저당 잡았다 해서 그 저당권이 토지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은 서로가 완전히 별개예요. 만약에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다 저당을 잡죠. 이 저당권이 토지까지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에다 별도로 저당을 잡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함으로 틀렸어.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합하지 아니야. 부합이라는 것은 뭐다?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부합함으로 갑소유 틀렸어요. 자, 누구 거죠? 누구 거는 을이죠. 무단으로 공장 건물을 축제했죠. 아무리 무단으로 건축을 해도 을 소유가 돼. 2번요. 을은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 통고 언제든지 줄 것이고 해지 통고 줄고 왜냐면 거기다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 말이죠. 우리가 월세를 주면서 기간 약정 없이 너 그냥 우리 집에서 월세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언제까지 살아 말이 없어. 그럼 어떡하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만약에 나가라 그럼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나간다 그럼 몇 개월? 1개월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병 임차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은요. 갑은 직접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봐봐.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무단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병한테 지금 뭘 했어? 월세 임대를 줬지 임대. 그래서 지금 임차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철거를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뭐를 해야 돼? 퇴거를 청구해야죠. 그래서 갑은 직접 점유자인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퇴거를 청구해야죠. 자, 4번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왜요? 지금 을이요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5번은요. 을이 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갑이 을을 대위하여 해지 통고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나요? 봐봐요. 지금 여기 봐봐. 을이 지금 병한테 월세를 줬죠? 월세를 줬는데 건물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철거하려면 갑은 누구한테요? 을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병한테 나가라고 해야지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 해지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105번은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줄고 여러분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반환 동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하나 써야 되겠죠. 점유 보호 청구권 X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죠. 왜요?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맨 끝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 줄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거기다가 침탈 다른 말로 가로 요거 닫고 절도 강도 절도범 할 때 절도 강도 이렇게 절도 강도 침탈 우리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절도나 강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이루어졌죠?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가지죠. 사실상 지배. 점유 보조자가 누구죠? 점유 보조자 알바, 파출부죠.
알바나 파출부를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이런 파출부가요, 식당에 가서 행주를 손에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파출부를 점유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지배를 가지는 이상 사실상의 지배가 뭐냐? 점유란 말이에요. 점유.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된다. 이러면 아까 말했죠. 봐봐.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 누구다? 직접 간접에 뭐가 된다? 점유자가 돼야 돼. 점유자.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누가 돼야 돼? 점유자.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4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획기를 경유해 준 자는 이렇게 됐죠? 자, 경유해 준 자 이퀄 종전 소유자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침해를 받고 있어야 되죠. 등기를 경유해 줬으면 현재다, 종전이다, 종전이죠. 따라서 불법 점유자 줄것이고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5번은요, 물권적 청구권 줄고 거기다 써 귀책, 사유, 불문 이렇게 귀책, 사유, 불문 잘못이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귀책, 사유, 불문 손해배상 청구권 줄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귀책, 사유, 요함 귀책, 사유를 요한다 이 말이죠. 귀책, 사유, 요함.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니죠.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봐.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이제 물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하고 물권적 청구권하고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잘못이 있죠. 귀책 사유 잘못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귀책 사유 잘못이 없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요. 잘못이 있든 잘못이 없든 무조건 물권 청구권 행사를 해. 그런데 손해배상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되고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나란히 있을 수가 있다. 다른 말로 병존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언제나 함께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는 할 수 있다? 병존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요 풀어봤고요. 여기까지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 다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권적 청구권만 설명을 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점유권에 의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한 사람한테는 다 인정해. 근데 우리 물권은 다 점유하는데 점유하지 않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 뭐하고 저당권. 이 두 가지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점유가 침해돼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우리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에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또 없어. 됐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질권에는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한 가지를 암기해야 되겠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유치권에 관한 것이 없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여러분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 자체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지만 유치권은 점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유치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그런데 점유 보조자에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등기를 경료해 준 자, 이런 매도인,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당연히 같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따지지 않는데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가 동일한 것이다 별개다. 별개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토지에 대해다가 누군가가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짓죠. 무단으로. 그럼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도 이 건물이 누구 거냐? 신축자 거죠. 신축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이 건물을 만약에 임대를 줬다?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건물 소유자니까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말을 못해. 불법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퇴거하라고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체계약이 해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침해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대체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했다가 파는 경우가 있죠, 무단으로. 그러면 그것을 산 사람은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그 밀수인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어도 건물을 뭐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자가 그 건물을 매도하고 토지의 소유자도 토지를 매도한 경우 있죠. 이러한 경우는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고 현재 토지 양수인이 현재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